안녕하세요. 스위스로 팟캐스트 강우성입니다. 오늘은 흥미로웠던 경기가 레이커스와 미네소타 경기가 있어서 오늘은 이 경기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에피소드의 오디오 버전은 애플 팟캐스트에서 스위스어를 검색하시면 청취하실 수 있으니까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팔로우와 피드백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스위스어를 시작하겠습니다. 레이커스가 지난 포틀랜드전 패배 후에 미네소타 원정에 갔는데 이 경기가 레이커스가 분위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점수차가 한때는 20점 차까지도 나고 4쿼터를 레이커스가 11점 앞서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더 점수차를 벌려서 4쿼터가 9분 정도 남은 시점에 16점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레이커스가 좀 쉽게 이기나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미네소타가 반격을 시작하죠. 미네소타가 디펜스에 이은 공격으로 제이든 맥다니엘스 득점, 고베어의 골밑 득점, 디빈첸조의 3점 이렇게 점점 따라잡고 오스틴 리브스도 경기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을 때 3점을 넣으면서 112대 101점이 되거든요. 미네소타가 끊임없이 오스틴 리브스나 달튼 크넥트를 피지컬하게 공격을 하고 쉬운 득점을 이어가고 미네소타가 좋은 디펜스를 하면서 수비에서 잠그고 디빈첸조가 3점을 던지고 3분을 남기고 112대 106. 더 이상 이제 점수차가 16점 차가 나는 게 아니라 이제 두 포지션 게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3분 남기고 6점 차 정도면 대략 한 번 공격 성공하고 수비에 한 번 성공하면 거의 대부분 이기는 구간이거든요. 레이커스가 한 2분 30초를 남기고 디안드레 에이튼의 쇼트 플로터 같은 슛으로 득점을 하면서 114대 106, 8점 차 리드를 가져가고 공격을 한 번 성공했으니까 이제 수비를 한 번 성공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레이커스가 수비에서 약한 로스터라는 약점이 좀 드러나는데 이번 경기는 어쨌든 선수도 많이 빠졌고요. 그런 레이커스를 미네소타가 계속 공략을 하면서 레이커스의 약한 수비 링크들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줄리어스 랜드리 리브스를 상대로 어택을 하면서 자유투를 얻어내고 이거를 다 넣으면서 114대 108, 6점 차가 되고 그리고 레이커스의 오스틴 리브스가 다시 공격을 하고 이제 한 번만 더 공격을 성공시키면 그래도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경기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한 번의 공격이 안 됩니다. 레이커스가 스페인 피켄롤을 하는데 이게 실패하고 미네소타가 바로 트랜지션 공격으로 넘어가서 빠르게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3점을 넣으면서 114대 111 게임이 1분 38초 남은 상황에서 원 포지션 게임이 되고 다시 레이커스의 오스틴 리브스가 공격을 하죠. 진짜 공격 한 번만 더 성공시키면 되는데 여기서 실패를 하고 미네소타가 맥다니엘스의 골밑슛으로 114대 113 이제 1점 차. 그래도 다시 한번 공격을 한 번만 성공시키면 되는데 또 레이커스가 이 한 번을 또 못하고 미네소타가 다시 공격을 가서 줄리어스 랜드리 레이커스의 라라비아를 어택하면서 골밑으로 들어가니까 사실 레이커스의 선수들이 막을 수가 없죠. 줄리어스 랜드리 레이업을 넣고 1점 차로 역전을 합니다. 미네소타가. 이제 10초 정도 남은 상황. 그래도 마지막 한 번 공격이면 경기를 가져와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앞서 3번의 공격을 실패한 레이커스가 오스틴 리브스의 버저비터 플로터를 넣으면서 역전패를 당할 뻔한 경기를 승리로 가져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 설명드린 한 3분 정도의 게임의 시퀀스가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여기서 오갔던 양팀의 싸움을 좀 영상으로 함께 들여다볼게요. 먼저 2분 30초 넘기고 6점 차인 상황에서 레이커스가 스페인 피켄롤을 합니다. 스페인 피켄롤은 다른 말로 스택이라고 하는데 스택이 쌓다 이런 말이잖아요. 스크린을 이중으로 쌓아주는 겁니다. 오스틴 리브스를 디안드레 에이튼이 스크린 걸어주고요. 디안드레 에이튼의 수비수를 달튼 크넥트가 뒤에서 립 스크린을 걸어주는 이 이중의 스크린 액션을 스페인 피켄롤 혹은 스택 액션이라고 하는데요. 존 디펜스에 있던 미네소타에게 레이커스가 이 액션으로 디안드레 에이튼의 득점을 하죠. 그런데 레이커스는 지난주에 미네소타와 만났을 때도 이 액션을 비슷하게 썼습니다. 이때는 램 스크린을 통해서 오스틴 리브스가 한 번 고베어의 스위칭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스택 액션에 들어가는 램 스택 액션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두 번째 스크리너가 스크린을 거는 대신 3점 라인 바깥으로 슬립해서 나오는 형태의 스택 액션을 레이커스가 씁니다. 이거는 스위칭 디펜스에 좀 더 혼란을 주는 형태예요. 그리고 레이커스가 지난 미네소타 경기뿐만 아니라 오늘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도 이 스페인 피켄롤 스택 액션을 4쿼터 초반에 썼습니다. 미네소타가 자유투를 쏘는데 JJ 레딕 감독이 오스틴 리브스에게 작전 지시를 하고 바로 오스틴 리브스가 양 주먹을 위아래로 쌓아서 두드리는 제스처를 하죠. 이게 거의 모든 팀들, 모든 선수가 다 똑같이 사용하는 스택 액션의 핸드 사인인데 주먹을 위아래로 쌓으면서 스택 액션을 표현을 합니다. 이때도 두 번째 스크리너인 달튼 크넥트가 3점 라인 바깥으로 나가고 오스틴 리브스가 골밑으로 수비를 모아준 뒤에 제이크 라라비아에게 빼주면서 3점을 넣습니다. 이미 이 형태의 레이커스의 스택 액션을 많이 봐온 미네소타이기 때문에
4쿼터 마지막에 에이튼의 득점 이후 또 한 번 스택 액션을 시도하는 레이커스에게 미네소타가 계속 존 디펜스 형식으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스크린을 거는 달튼 크넥트가 존 디펜스가 있는 디빈첸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슬립해서 나가는 걸 보고 핀치 감독이 아마 빠르게 맨투맨 지시를 한 것 같고, 그리고 디빈첸조가 크넥트를 따라가고 이 액션이 스프레드 피켄롤로 이어지면서 공격을 하는 오스틴 리브스지만 이게 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미네소타가 득점을 하자 JJ 레딕 감독이 손을 45도로 기울여서 자르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데, 보통 이게 앵글을 뜻하는 사인이거나 아니면 어떤 팀들은 이게 슬라이스 액션을 뜻하는 사인인데, 레이커스는 아마 앵글의 제스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앵글은 주로 스프레드 피켄롤을 뜻하는 콜입니다. 스프레드 피켄롤은 탑에 있는 핸들러와 빅맨이 피켄롤을 하고 나머지 선수들이 양쪽 코너와 한쪽 윙에 스페이싱을 해주면서 진행하는 액션이에요. 이 스프레드 피켄롤을 통해 에이튼이 공격을 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 스프레드 피켄롤은 NBA 모든 팀이 사용하고 아주 너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매 경기마다 굉장히 여러 번 보실 수 있어요. 특히 루카 같은 핸들러들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루카도 이전 미네소타 경기에서 스프레드 피켄롤을 통해서 미네소타를 상당히 괴롭혔죠. 맥다니엘스가 스크린을 고 언더로 가면 바로 그냥 3점 풀업 슈팅을 던지고, 루카가 스크린을 받고 들어가는데 로우맨인 앤서니 에드워즈가 헬프로 오면 코너로 바로 다이렉트를 빼주면서 이 스프레드 피켄롤로 미네소타를 농락했던 루카였거든요. 오늘 레이커스의 JJ 레딕 감독은 마지막 구간에서 오스틴 리브스의 스프레드 피켄롤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진짜 단 한 번만 공격을 성공시켰으면 되는 이 구간에서 미네소타가 고베어의 드랍 커버리지를 통해서 스크린을 받고 들어오는 오스틴 리브스와 스크린 후 롤링해 들어오는 디안드레 에이튼을 한 발짝 뒤에 서서 둘 다 커버하면서 막는 드랍 커버리지를 선택하면서 이 액션을 잘 막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네소타가 역전을 하고 레이커스가 진짜 반드시 득점이 필요한 마지막 포지션에서 또 한 번 오스틴 리브스의 스프레드 피켄롤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루디 고베어가 드랍을 하는 게 아니라 스크리너의 레벨까지 올라오는 앳더 레벨 커버리지를 선택하면서, 이 커버리지는 림으로 뛰어들어가는 롤러에게 가는 파켓 패스를 거의 막기가 불가능한 커버리지인데, 여기서 리브스가 디안드레 에이튼한테 파켓 패스를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마치 본인에게 파켓 패스를 주듯이 수비를 스플릿해서 들어가면서 플로터를 넣고 이게 득점으로 돼서 이기죠. 3 seconds. Reed splits the defense. The floater in the paint. It's good at the buzzer. Austin Reeves does it again. Wow. 나중에 이제 경기가 끝나고 크리스 핀치 감독이 이 패배는 내 잘못이다, 마지막에 고베어한테 그냥 스위칭을 시켰어야 했다라고 하거든요. 마지막에 스크리너의 레벨까지 올린 수비 커버리지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스틴 리브스의 미친 듯한 지금 시즌 초반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특히 르브론과 루카가 모두 부상으로 빠지고, 원래는 뭐 팀의 세 번째 볼 핸들러, 세 번째 이니시에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명이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오스틴 리브스 너가 넘버원을 해 라고 했을 때, 오스틴 리브스가 전혀 문제없이 그걸 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리그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올 시즌 루카와 르브론 모두 빠진 첫 경기 세크라멘토전에서 51득점 9어시스트를 했는데 거의 50득점하고 트리플 더블 하는 경기였어요. 그런데 뭐 세크라멘토 디펜스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팀을 상대로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사람들의 의심을 잠재우듯 바로 백투백 경기, 제가 요즘 계속해서 얘기하는 전혀 쉬운 팀이 아닌 포틀랜드를 만나서, 그리고 아마 오스틴 리브스한테는 상성이 굉장히 안 좋은 운동 능력 좋고 피지컬한 디펜더가 많은 팀인 포틀랜드를 백투백으로 상대를 하거든요. 물론 포틀랜드도 백투백이었지만, 근데 어쨌든 이런 상성이 안 좋은 팀을 상대로도 41득점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미네소타 역시 굉장히 피지컬하고 풀코트로 막는 수비를 보여주는 미네소타를 상대로 28득점 16어시스트 2리바운드까지 하고 여기에 위닝 버저비터까지 넣었습니다. 특히 미네소타전 같은 경우는 상대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레이커스를 볼 때 뭐 루카도 있고 르브론도 있고 게이브 빈센트도 있고 오스틴 리브스도 있고, 거기다가 마커스 스마트도 뭐 필요하면은 핸들러 롤을 맡을 수가 있는 선수니까 이 팀에 볼 핸들러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레이커스가 지금 시즌 5경기 만에 볼 핸들러가 부족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오스틴 리브스 외에 모두 다 부상이고 마커스 스마트도 뭐 부상으로 나가서 지금 팀의 공격을 조립하고 볼 핸들링을 해줄 선수가 그 많던 볼 핸들러가 다 없어지고 오스틴 리브스 하나 남았어요. 거기다가 상대가 이제 디빈첸조, 제이든 맥다니엘스, 테런스 셰넌 주니어, 랍 딜링햄 계속해서 풀코트로 코트 넘어오기 전부터 핸들러를 압박하는 요즘 스타일의 수비를 보여주는 미네소타이기 때문에 오스틴 리브스 외에는 이 압박을 뚫고 하프코트를 넘어갈 선수조차 지금 없었거든요. 후반전쯤에 오스틴 리브스가 벤치로 가고
고개를 숙이고 막 거친 숨을 몰아쉬는 장면이 이제 중계에 잡히는데, 이때 ESPN에서 팀 레글러가 지금 오스틴 리브스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출전 시간 때문이 아니라 그 출전 시간 동안 오스틴 리브스가 해야 하는 일들 때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하프코트를 넘어오는 거는 물론 지금 아무도 공격에서 이니시에이터로 활약을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공격을 다 혼자 시작을 하고 여기에 적절한 플레이메이킹을 하고, 수비에서는 상대가 계속해서 오스틴 리브스를 공격하기 때문에 저는 경기 초반부터 이 경기가 마지막까지 가면, 4쿼터에 가면 오스틴 리브스가 버틸 수 있을까를 걱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 스프레드 피켄롤을 굉장히 많이 실패를 하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지쳐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모든 거를 극복을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든 진짜 한 번의 공격만 성공하면 되는 시간에 결국 한 번을 해내면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 게 마치 오스틴 리브스가 I'm him, I'm him 이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트위터의 오토매틱이라는 NBA 스탯 어카운트의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NBA 역사상 5경기 구간 동안 34득점 이상을 하면서 가장 높은 트루 슈팅 퍼센트를 기록한 선수와 시즌을 보면요. 가장 높은 게 스테픈 커리의 15-16 시즌, 평균 득점 35.8득점을 하면서 트루 슈팅 퍼센트가 76.3%를 보낸 시즌이 있었고, 두 번째도 역시 스테픈 커리 18-19 시즌에 34.6득점을 하면서 트루 슈팅 72.9%, 세 번째는 마이클 조던 91-92 시즌에 36.4득점을 하면서 71.8 트루 슈팅 퍼센트를 기록했고, 네 번째가 바로 오스틴 리브스 34.2득점 68.7%의 트루 슈팅 퍼센트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즌의 5경기 구간입니다. 오스틴 리브스가 지금 시즌 초반에 마이클 조던, 스테픈 커리와 이름을 올릴 만큼 굉장히 어마어마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루카와 르브론이 없을 때 팀의 제1 핸들러로서 오스틴 리브스가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샘플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올 시즌 이 3경기뿐만 아니라 지난 시즌에도 루카랑 르브론이 없을 때 인디애나전에서 45득점, 그리고 혹시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인디애나는 지난 시즌 파이널까지 갔던 팀입니다. 그리고 덴버를 상대로도 오스틴 리브스가 루카와 르브론이 없을 때 굉장히 좋은 게임을 했고요. 오스틴 리브스가 이제 오는 오프시즌에 프리에이전트가 되거든요. 자신이 지금 맥스 금액을 받을 플레이어라는 거를 굉장히 강한 캠페인을 시즌 초반부터 하고 있고, 레이커스는 앞으로 루카의 옆에서 세컨 샷 크리에이터로 오스틴 리브스를 두는 게 괜찮겠다라는 확신이 들 것 같아요. 오스틴 리브스의 프리에이전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가 그려지는 것 같고요. 원래 오늘은 사실 오스틴 리브스 얘기만 해도 되는데 저는 오늘 엄청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제이크 라라비아거든요. 오늘 3점 6개 중에 5개를 넣으면서 27득점, 거기다가 특히 3쿼터에 17득점을 하면서 레이커스가 점수차를 벌이는데 크게 공헌을 했죠. 진짜 오스틴 리브스 외에 누구 한 명이라도 좀 스텝업을 해서 함께 펀치를 좀 날려줄 팀메이트가 필요했는데 오늘 그게 바로 제이크 라라비아였고, 레이커스에 들어온 이후 최고의 게임을 한 라라비아입니다. 그리고 공격뿐만 아니라 레이커스가 수비에서 부족한 피지컬리티와 프레셔를 제이크 라라비아가 올려주면서, 사실 저는 공격에서의 공헌보다 수비에서의 라라비아가 너무너무 중요했고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네소타는요, 지금 좀 의문이 많죠. 시즌 초반이긴 하고, 그리고 앤서니 에드워즈가 부상으로 빠지긴 했지만 우선 디펜스에서 지금 전혀 미네소타다운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디펜시브 레이팅이 현재 리그 25위고 수비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고, 이게 지금 미네소타가 포인트 오브 어택 디펜더가 제이든 맥다니엘스여야 하는데 맥다니엘스의 포인트 오브 어택 디펜더로서의 폼이 좀 내려왔고, 앤서니 에드워즈가 있을 때도 그런 모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앤서니 에드워즈가 포인트 오브 어택 디펜더를 맡고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뒤에서 로밍을 하면서 헬프 수비를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앤서니 에드워즈가 팀의 넘버원 스코어링 옵션이면서 또 수비에서는 상대 최고의 선수를 수비에서 막으면서 공격에서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이런 롤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미네소타의 문제인 것 같고, 또 지금 마이클 콘리가 나이가 들고 이제 예전 같은 기량이 당연히 아니다 보니까 포인트 가드 포지션이 조금 흔들리는데, 미네소타를 생각했을 때 가장 의문스러운 포지션이 포인트 가드인데 이 포지션에 있는 어린 선수 랍 딜링햄이 지금 출전 시간을 별로 못 받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크리스 벤치 감독이 어린 선수를 좀 많이 쓰기 싫어하는 성향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또 어느 정도는 이게 미네소타의 코칭 스태프가 매일매일 랍 딜링햄이랑 연습도 하고 생활도 하고 하면서 뭔가 이 선수한테 많은 출전 시간을 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만한 무언가를 발견한 건 아닌가라는 의심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좀 계속 모니터 해야 될 것 같고요. 미네소타가 우선 시즌 출발이 좋지 않은데 우선은 이 팀은 제가 앤서니 에드워즈가 돌아오면 다시 좀 제대로 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